여기 임대료를 알 수 있나요? 자사 건물입니다. 그럼 요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억 정도. 여기 총 방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방이 7개 있고요. 한 방에 4명에서 6명 정도 숙박이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박에 저렴할 때 한 3만 원, 30만 원. 체크인 할 때, 체크아웃 할 때 화면이 있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코드를 미리 보내줍니다. 체크인 코드를 넣으면 방 비밀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실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동률은 대략 한 8, 90%.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에어비앤비 방이 잘 나갔던 거예요? 수익이 이제 받던 월급의 한 반절 정도가 나왔어요. 월급을 50% 인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방을 하나를 돌림으로써 제가 직접 청소랑 운영 사이트 관리를 다 했어요. 몸이 좀 힘들지만 월급의 50% 정도가 더 수익률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이제 20-30만 원에 묵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좀 저렴한 비용에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 단위가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본에서 호텔하고 민바 겸용해서 운영 중인 장용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먼트식 호텔로 해가지고 4명에서 6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일반적인 주거 공간처럼 되어 있어서 그곳을 이제 호텔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민박으로 허가를 내서 방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공통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일반 가정집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도 아닌 일본에 오셔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에 온 지는 한 12년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놀러를 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예약을 하게 됐고, 그런 숙박 경험도 참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 하다가 겸용으로 숙박업을 스타트하게 된 게 이제 8년 전. 꾸준히 지금 늘려오면서 하루에 130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하시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유통업 관련돼가지고 회사를 다녔고,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했고, 얼마 전까지도 인테리어 일을 하긴 했었어요. 많은 나라 중에 여기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작은 어머니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한국에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일본에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받고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생활하기도 너무 편해서 그대로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일본어는 원래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요, 일본에 와서 히라가나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본어 학교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좀 다니면서 회사 업무도 같이 보면서 병행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고요. 이제 회사 내부에 일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케이스.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보통 10시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어제 청소한 방 체크하고 비품 상황 한번 체크를 하고요. 사무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 호텔에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호텔은 직원 따로 없고 다 무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도 다 셀프로 할 수 있게끔 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손님들이 태블릿을 보면 셀프 체크인이 가능한. 안돼. 갔다 올게. 하루도 교육원 잘 갔다 와. 바이바이. 매일 출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내일 아침 같이 나갈 때는 같이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저만 먼저 나가면은 나갈 때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아파트먼트 미니 호텔이 있는데 거기 숙소를 갈 예정입니다. 거기는 그럼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2명 정도. 저희가 총 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신축구 내에서 한 차로 5분 10분 거리. 아, 이렇게 매일 와이프분이랑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와이프가 지금 전무고 제가 대표로 있고. 그럼 여기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20-30분 정도 걸려요. 호텔 규모가 130명 정도 수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방 하나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방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설계한 집이었어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상복귀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굳이 이거를 깨끗하게 이쁘게 해놨는데 원상복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타이밍에 이제 부산에 에어비앤비 플랫폼 경험을 하게 됐고, 월세를 우리가 내더라도 그걸 한번 돌려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에어비앤비 방이 잘 나갔던 거예요? 수익이 이제 받던 월급의 한 반절 정도가 나왔어요. 월급을 50% 인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방을 하나를 돌림으로써
저녁 8, 9시에 퇴근을 해서 방 청소를 하러 저녁에 가고 이제 집에 오면 거의 12시, 1시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누구한테 청소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청소랑 운영 사이트 관리를 다 했어요. 몸이 좀 힘들지만 월급의 50% 정도가 더 수익률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입장을 하신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채우고 싶잖아요. 제안이 좀 들어왔고, 건물 내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그러면 숙박업으로 좀 개조를 시켜서 제가 직접 월세를 내겠습니다 라는 것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내부 내장공사 비용을 투자를 받기도 했고.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아버지 인맥도 있었었고요. 아는 분들 통해서 연락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쁘게 꾸미는 건 좀 자신이 있었고,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좀 알고 있으니까 딱 보면 이 정도 비용이면 내부를 좀 이쁘게 꾸밀 수 있겠다 라는 게 좀 감이 들어오면 이제 직접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숙박업들이 다 신주쿠 쪽에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신주쿠 쪽에 있습니다. 시나가와 쪽에 지금 살고 계신데 이쪽에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애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하네다 공항이 전철로 13분이면 가요. 이제 시나가와 여기 신칸센이 있어서 출장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외부 미팅이 많은 편이라서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칸센 그런 교통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다 온 거예요? 네, 다 온 거예요. 여기인 거예요? 네, 여기가 최근에 오픈한 아. 곳입니다. 10월달에. 그럼 지금 여기 운영 중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동가씨 오늘 청소 예정인 방이 어디예요? 여기 직원분들이 한국 분이신 거예요? 네네네, 대부분. 여기 총 방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방이 7개 있고요. 한 방에 4명에서 6명 정도 숙박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이제 주방 시설 해가지고 또 먹을 수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박에 저렴할 때 한 3만원, 30만원. 이쪽에 매트리스가 보통 2개 들어가고요. 2층 침대. 옆방에 이제 2명. 보통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외국인들이 많아요.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두바이 손님도 있고, 한국 손님도 있고, 중국 손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많이 들어오시는. 어딜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라든지 부킹닷컴, 와고다 그 정도 해서 저희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타겟을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 단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쪽에 오는 손님들이 호텔의 고급스러운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숙박 위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깔끔한 정도? 파손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라든지 부킹닷컴 플랫폼에서 보험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손님한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구를 해서 반대로 리뷰가 안 좋게 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손님들이 셀프 체크인, 한글이라고 하면 체크인 할 때, 체크아웃 할 때 화면이 있고, 체크인 하게 되면 저희가 코드를 미리 보내줍니다. 체크인 코드를 넣으면 방 비밀번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방 비밀번호는 매일매일 바꾸시는 건가요? 손님 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바꿔주고, 손님이 여기 와서 체크인 하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이 스테이 아리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리가또에서 또를 빼고 아리로 잡았고, 스테이 한다 해서 스테이 아리. 여기 임대료를 알 수 있나요? 타사 건물입니다. 그럼 요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억 정도. 30억이요? 네네. 그럼 손님이 체크아웃을 좀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따로 손님한테 얘기를 해서 연장 숙박비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짐을 따로 저희가 보관을 하기도 하고. 한국 직원분들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의사소통이 그래도 잘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오늘 체크아웃 하는 방인데, 이런 경우는 숙박비를 더 보통 한두 시간이나 3-4시간 정도면은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청소할 시간이 없을 정도의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방을 한 방 비워야 되거든요. 그때는 연장비를 따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면서 뭐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시설을 너무 엉망으로 쓰고 가는 손님들도 간혹 있어요. 뭐 다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청소년 직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고 시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물 누수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부분들 간혹 새벽 시간에 크레임이 있거나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집에서 크레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새벽에 연락 받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 부분을 저희 이제 매니저분들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매니저들이 이 근처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를 지원을 일부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는 2명, 청소 직원은 12명 정도. 다 한국 분이신 거예요? 지금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무인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인건비 절감이죠. 그리고 손님들도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손님들도 편하고 어쨌든 저 시스템을 통해서 손님들 체크인 정보는 다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여권 스캔도 해야 되고. 그럼 여기 공실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동률은 대략 한 8-90%. 그럼 이제 사무실 가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 일본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를 뽑으면 일본이 대략 22에서 25위를 왔다 갔다 하고 대한민국 서울이 35위에서 40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오는 수요가 거네요.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쉽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숙박업이다 보니까 8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6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 법률이 개정됐어요. 법에 위반되는 시설들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률을 지켜가면서 오픈하는 숙박업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라도 스타트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부업이든 그게 본업이 되든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외국인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내국인 손님 위주로 하다 보면 타겟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굳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고 스타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모든 사업체들이 보통 50% 이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시작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에 우선 어떻게든 움직여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이 시장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인테리어 사업도 경험이 좀 있었었고 유통업도 좀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일본에서도 코로나 때 많은 숙박업체가 문을 닫았고 저는 이 시설 투자해 놓은 게 좀 아까워서 다시 유통 쪽으로 좀 돌아간 케이스긴 하고요. 코로나라는 마케팅 소재가 좀 있어서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이제 유통 구조 안에 뛰어들어서 매출을 내기 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회사 매출은 거의 숙박보다도 유통 쪽에 거의 70-80% 좀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유통업이랑 숙박업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통업하고 숙박업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총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 매출은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 유통은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펜용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가전부터 푸드, 샴푸라든지 브러쉬라든지 그런 유통업을 하셔서 코로나 시절을 버티신 거네요. 숙박업만 해서 버티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때 일본에서 숙박업은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나요?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일본 내국인 상대로 움직였던 곳은 살아남았고 이제 외국인 상대의 시설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그때 당시. 외국인 상대로 타겟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 상대로 잡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근데 내국인 같은 경우는 민박이나 아파트먼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일본 내국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숙소를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먼트 이런 데는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은 정말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고 부킹닷컴은 또 부킹닷컴만 자주 애용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주요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네. 후기입니다. 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제가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데 호스트가 얼마나 오래됐냐 호스트 경험이 이제 8년 9년 이렇게 돼가잖아요. 이 호스트가 경험이 얼마나 됐고 레뷰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보면 안정감을 가지고 이 숙박을 예약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결국에는 이제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 플랫폼에서 묵는 게 좀 저렴하거든요. 일반 호텔이 2명 잘 때 17만원 전후 정도 돼요. 거의 한 30만원 넘게 4명이서 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이제 20-30만원에 묵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좀 저렴한 비용에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 단위가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곳.
최저숙박 인원이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2명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2명은 호텔 가서 자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신주쿠의 대부분 호텔이 한두 명 방이에요. 근데 거기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랑 똑같은 인원수의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보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겟을 아예 4명부터 그렇죠. 잡으신 아예 거예요? 타겟을 4명부터 잡아서 4명 이상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한정을 지으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시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공실률이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운영하셨을 때부터 그 정도였던 거예요? 방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공실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시설이 조금 안 좋은 곳은 방값이 좀 낮아지고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해놓은 곳은 방값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다기보다도 한국보다 좀 더 쉬운 나라이지 않나 사업하기가. 일본에 오셔서 사업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셨던 거예요? 언어적인 장벽이 힘들었었고 그거 빼고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은행 대출 관련된 것도 일본에서 제가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은 게 0.1%예요.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인데 신뢰를 쌓으면 가능한 상황이죠. 일본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거든요.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아, 네. 저희 2인국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사장님만의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업은 21살 때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일본에 이제 작은아버지 면세점에 아르바이트를 왔었고 그때 이제 파일롯에 지워지는 볼펜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고 한국에서는 없는 상품이었고 브랜드에서도 한국에 런칭을 안 한 상황이어서 그때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비 대신 볼펜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맨땅에 판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 디자인과여가지고 목공소에서 아크릴 다이를 짜서 거기다 볼펜을 놔주고 팜플렛 인쇄해서 뒤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시작을 했고 학생 신분에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문전박대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문방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안양의 한 모닝글로리 사장님이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복장을 자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무도 대답을 안 들어줄 것이다. 집에서 이제 정장을 따로 받아서 007 가방 들고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고 명함도 만들어야 된다. 사업자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셨고 한국에 그때 당시 10x10이라든지 바보사랑이라든지 디자인 문구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도 납품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달 벌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접어버리고 번 돈으로 어학연수도 좀 갔다 오고 처음부터 약간 남다르셨나요? 어차피 사업하다가 다 망한다고 하니까 빨리 망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망해야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나지 않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이번 달 벌더라도 다음 달에 1년치를 까먹어버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방법,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에어비앤비도 수수료가 꽤 비싸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도 수수료가 14%. 숙박비의 14%는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킹닷컴 같은 경우는 최저 12%인데 수수료를 제가 정해요. 12%부터 40% 사이를. 그럼 당연히 다 12%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킹닷컴이 광고를 잘해줘요. 그럼 몇 프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15%. 그럼 자체적으로 광고는 따로 안 하고 계신 거네요? 12년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한국이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나. 근데 이번 코로나 때도 한국 푸드라든지 화장품 쪽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본이 갖춰져 있지 않나 예전에 비해. 일본에서 사업하시면서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는 뭔가를 목표를 잡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는 누군가 저를 봤을 때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그냥 행복하게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럼 지금 최종 목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숙박업 쪽으로 목표하시는 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나요? 한 건물에 한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의 호텔인 거네요. 한 4성 정도 호텔을 하는 게 그건 목표죠. 유통업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브랜드 하나 만들어가는 거, 두 개가 목표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해외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나 숙박업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뭐든 고민하기 전에 뭐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실패를 하고 뭐가 안 되더라도 빨리 안 되고 그거를 누가 더 빨리 개선해 나가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고민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는 시간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좀 바꾸면 좀 더 뭔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